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최근 나온 파산과 관련된 좋은 책을 한번 소개해 드릴 테니까 관심 있는 분은 한번 참고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책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목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개인 파산 관제 절차의 이론과 실무에서 변호사 이수 변호사님이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제인으로 재임하고 계시는 이수 변호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도서출판 정독이라는 출판사에서 이제 최근에 간행 6월 중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머릿말을 한번 보면 이 책의 어떤 전체적인 방향을 알 수가 있죠.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변호사님이 직접 쓰시는 겁니다. 저자는 2009년 12월에 서울중앙지방법원 개인파산관제인에 선임되어 지금에 이르렀으니 개인파산관제인으로 직무를 수행한 지 10년이 넘었다. 그동안 도산제도 전반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도산 전문 법원으로서 서울회생법원이 출범한 것을 비롯하여 채무자회생법의 새로운 규정이 신설되거나 개정된 것은 물론이고 개인파산제도 실무 운영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2009년도만 하더라도 담당 판사가 기록 검토, 보정명령, 신문 등을 통해 채무자에 대한 재산 조사를 마친 다음 파산 선고와 동시에 파산 절차를 폐지하고 면책 절차에서 채권자의 이의가 없으면 면책 결정을 하는 동시 폐지를 하는 직권진행주의가 주된 모습이었다면 이후 점차 파산 관제 절차가 원칙적인 모습이 되었고 현재는 거의 모든 사건이 관제 절차에 회부되고 있다. 또한 파산 절차의 당사자주의적 진행 요소가 강화되어 채권자 등이 파산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에 따라 새로운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다양한 쟁점이 부각되고 있다. 저자 역시 지난 10년 동안 2000건에 가까운 개인 파산 관제 업무를 수행하면서 큰 변화가 있었다. 파산관제인에 선정되어 처음 파산 사건을 배당받았을 때에는 파산관제 업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헤맸던 기억이 생생하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 시내 및 수도권은 물론이고 경상북도 울진군 원남면,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전남 무안군 무안읍 등 전국을 다녔고 새로운 상황과 쟁점에 맞닥뜨리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책과 씨름하고 판례를 검색하고 법원 판사님들 또는 동료 파산관제인들에게 물어 사건을 해결하였다. 그러면서 고민되었던 쟁점 및 주제, 법리에 대하여 꾸준히 필기를 하였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필기한 메모와 고민들을 정리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이번에 책을 내게 되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최신 판례를 따라가며 이를 최대한 반영하려 하였고 채무자회생법의 각 조문 및 이론과 관련하여 리딩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 판례를 찾아서 소개하였다. 그리고 구 파산법과 채무자회생법을 비교하여 파산법에는 있었으나 채무자회생법에서는 삭제된 조항은 무시고 채무자회생법에서 신설되었거나 개정된 규정은 무엇이며 구 파산법과 해석을 달리하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찾아 그 이유 및 의의를 살펴보려고 하였다. 특히 개인 파산관제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민한 부분도 정리하였으므로 개인 파산관제 업무를 수행하는 동료 파산관제인이나 파산관제 업무에 관심이 있는 실무가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제대로 다루어보지 못한 쟁점이나 주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해가 부족한 나머지 설명이 미진한 부분이 있었음을 미리 자인하는 바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자 한다. 이 책을 쓰는데 도움을 주신 분이 있다. 먼저 빼놓을 수 없는 분들은 서울회생법원 판사님과 동료 개인 파산 관제인들이다. 이 책에 일일이 그 출처를 밝히지 못했지만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 개최되는 서울회생법원 개인 파산 관제인 간담회 발표문과 토론 주제 그리고 파산 관제인들이 모여서 2014년 9월부터 시작하여 최근 62회차에 이르기까지 매월 가진 정례 세미나 발표 자료가 이 책이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그리고 이 책을 내는데 격려와 용기를 심어준 서울중앙지방법원 윤도근 부장판사님과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상윤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바쁜 직장생활 중에도 성실하게 교정을 보아준 독일 유학파 대학 동기 이종수, 출판의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도서출판 정독 김중용 대표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늘 곁에서 저자를 응원해준 사랑하는 아내 나윤경과 아들 이정현에게 이 책을 바친다. 2020년 6월 저자. 이제 제가 지금 쭉 읽으면서 아셨겠지만 이희수 변호사님은 2009년부터 한 10년 이상 2000건 이상을 이제 개인 관제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신 분입니다. 관제 업무는 사안에 따라서 2000에서 3000건 약간 개별 차이는 있습니다만 한 1500건, 2000건 이상 하면은 이제 사실은 비슷비슷하죠. 대부분. 늘 비슷한 쟁점,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걸 좀 정리해서 책을 쓰신 분, 공부에 좀 치중하신 분도 있고, 예전에 한번 개인 관제인 중에서 이원구 변호사님이 이제 관제 업무에 대해서 쓰신 사례가 있고요, 쓰신 케이스가 있고, 이번에 이제 이희수 변호사님이 이제 좀 더 이론적으로 치중해서 이제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 내용은 제1장이 일단 개인 파산 절차 개관, 제2장은 파산 신청 및 파산 선고 절차, 파산 신청 시 주의사항, 관할, 그 다음에 이제 파산 능력, 원인, 효력, 보전 처분, 그 다음에 제3장이 파산 신청에 대한 법원의 재판 및 파산 선고 효과, 제4장이 파산 절차의 관계인, 5장이 파산 선고와 소송 및 집행 절차. 대부분 그 중앙법원에 나온 그 교과서와 대동소이하죠. 현재까지는 6장 채무자회생법상 채권자 취소송의 취급. 요걸 이제 독립된 6장 채권자 취소송을 독립된 장으로 뽑아서 자세하게 좀, 이게 이제 관제인 업무의 장점이죠. 왜? 파산관제 업무를 하면서 가장 주된 소송이 채권자 취소송의 수개입니다. 관련된 배당이의 사건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게 늘 쟁점이고, 세미나라든가 이런 데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보전 처분은 어떻게 하고, 나중에 보전 처분은 어떻게 취소하고, 뒤처리까지, 이게 가장 그 주된 업무입니다.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독립된 장으로 뽑아서 상세하게 해설을 했고, 일단 쟁점을 좀 부각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이제 그런 게 장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제7장 파산관제인의 업무에서 이제 중요한 거 위주로 쌍방 미행 쌍무계약,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분양권 관련해서 관제, 요즘은 이제 별로 뜸합니다만 다시 언젠간 또 문제가 될 수 있죠. 분양권이 한 2015년 16년도에 쟁점이, 세미나에서 쟁점이 많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 임대인이 파산한 경우, 임차인이 파산한 경우, 전 국민의 50%가 임대차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한쪽 당사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건 상관없는데, 어려워졌을 때 역전세난도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예상되는 임대차 보증금 상승이 재현될 수가 있죠. 역전세난도 생길 수 있고, 반대로 전세금이 폭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임대인이 이제 파산까지 간 경우도 있고, 임차인이 파산에 이른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게 되게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고, 파산에서도 엄청난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3절 재산 환가, 늘 강조하지만 재산 환가는 돈으로 바꿀 수 있는 모든 재산은 다 환가가 되죠. 부동산 쭉 있습니다. 보험계약, 퇴직금, 리스 물건, 비트코인, 그쵸? 요즘은 비트코인, 특허권,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8장 파산재단, 제9장 부인권. 이 부인권이 또 독립된 장절로, 물론 교과서에 되어 있지만 상당히 자세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살펴볼 공부를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장 별채권, 그렇죠? 별채권, 11장 상계. 이 상계에 관해서는 사실은 좀 판례가 형성이 안 돼 있죠. 특히 이제 보험 해약 환급금과 관련해서 보험사가 어떤 분쟁이 아직 미해결된 채로 남아 있습니다. 대원 판례가 없어서. 그
다음에 이제 제12장 파산채권. 파산채권의 어떤, 이거 가장 기본이죠. 파산채권의 인부. 저도 오늘 뭐 파산채권의 인부를 했지만, 파산채권을 시인을 했는데 채권자 목록이 없어요. 제가 이제 미처 체크를 못했고, 이제 오늘 그 재판이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판사님이 특별 주문한 게 있어서 오늘 정밀 검색을 해봤더니, 직원한테 이제 맡긴 뭐 잘못은 있지만, 나중에 여섯 건이 이제 시인이 됐는데, 그 중에 한 건이 채권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도 기계적으로 했죠. 근데 목록하고 살펴볼, 설마 목록에서 빠졌을까? 목록에 18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겠지라고 생각하겠죠. 뭐 다른 사건에서 이렇게 끼어든 것도 아니고 그 사건에 왔어요. 이름 보니까 남자 이름이에요. 딱 보니까 8200 시인 됐죠. 당연히 신고했으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채권자 목록이 없어요. 이게 결국 또 뭔가 사고가, 아직 그나마 채권이 완전히 뭐 돈 나눠주기 전에 판사님이 너무 채권자가 신고를 안 해서 전면 중단하고 다시 시부인하기로 추정을 해놨습니다. 근데 다행히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인부도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다시 해야 되겠죠. 특별조사를 잡든지 아니면 이제 채권자 목록을 수정하라고 해야죠. 상속재산 파산이지만 그런 파산 채권에서 이제 그런 쟁점이 있습니다. 재단채권, 일반 재단채권, 특별재단채권. 그 다음에 이제 배당, 관제인의 어떤 이제 배당, 중간 배당, 최후 배당, 추가 배당.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 그 교과서에도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뭐 법인 파산책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대두되는 제15장이 상속재산 파산, 상속인의 파산, 수유자의 파산입니다. 수유자의 파산은 아직 다뤄본 케이스가 없지만 상속재산 파산과 상속인의 파산은 늘 문제가 되는 거죠. 늘.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케이스가 상당히 이제 늘어났기 때문에 파산의 어떤 주는 아니지만 뭐 이제 주력으로 자리 잡을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파산 절차의 종료. 그 다음에 간이파산. 간이파산이라는 건 이제 뭐 5억 미만인 재산이니까 개인 파산은 거의 다 간이파산이라고 봐야죠. 절차의 특칙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끝내자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면책과 복권. 그죠? 벌칙. 이렇게 이제 총 19장으로 돼 있어서, 이게 페이지가 얼마 안 됩니다. 지금 보면 이 책이 지금 몇 페이지냐면 393페이지 415페이지입니다. 415페이지니까 뭐 개인 파산으로서는 충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 이제 서식이나 이런 건 없어요. 뭐 서식 같은 거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이거는 이제 개인 파산을 아주 좀 이론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정치하게 공부하고 싶은 변호사, 일반인들은 이제 뭐 볼 것을 권하는 건 아닙니다. 최소한 로스쿨 이상 법학을 전공하는, 도산법에 관심 있는 이제 실무가, 사무장들은 잘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변호사들은 이제 도산법에 관심 있는 변호사들은 무조건 봐야 되고, 도산법에 관심 있는 로스쿨 학생들도 보면 좋은데 아마 볼 시간이 없을 겁니다. 도산법은 뭐 시험 과목도 아니죠. 나중에 이제 시험 합격하고 이제 도산에 대해서 깊이 공부하겠다고 하는 학생들은, 아니면 예비 변호사님들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책은 이제 겉핥기식으로 제가 이제 소개해드립니다만, 이런 책이 있었다. 그렇죠? 최근에 2020년 이 코로나 시국에 저희도 지금 세미나를 중단을 했어요. 3월달부터 3, 4, 5, 6. 그래서 다시 좀 제가 6월달부터 7월부터 다시 좀 재개해서 소집을 하려고 한 찰나에 요즘 다시 또 뭐 수도권 터졌죠. 새로 뭐 40명이냐 30명이냐
뭐 동호회도 터졌다. 자동차 동호회. 요즘 주말마다 또 자전거 타러 가는데 동호회 모임이 지금 심상치가 않아요. 그동안 억눌렸던 사람들이 뭐 자전거도 그렇고 마라톤도 그렇고 이제 여름 되니까 이제 괜찮겠지 하고 폭발적으로 지금 한강 가면 엄청납니다. 주말에 뭐 자전거 타고 어디 가면 아주 득실득실해요. 그래서 이게 다시 또 폭발 직전인지 아니면 뭐 이게 참 그래서 지금 모든 모임을 위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세미나도 제대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도 언급했지만 62회차까지 해서 나름대로 뭐 실제 저희가 다루는 거를 하기 때문에 개인 도산 분야에서는 그만한 자료가 없죠. 사실은 거기서 논의되는 게 이제 이론적으로 이렇게 책도 나오고요. 그렇죠? 뭔가 좀 자양분이 돼서 개인 파산 법리라든가 실무 수립에 실무의 어떤 확립에 좋은 계기가 뭐 결국 이제 언젠가는 뭐 코로나가 잡히겠죠. 그때 다시 또 열심히 하면 되니까요. 일단 지금은 안전이 최우선이고 이런 엄중한 시기에 그래도 변호사님이 나름대로 시간을 할애해서 책은 저는 이제 뭐 책 쓰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딱 이제 나오네요. 결국은 옥고가 나와서 우리 개인 파산 관제 절차에 관제인 및 실무가들한테 좋은 한 줄기 빛이 되면서 실무 정립에 아주 도움이 될 만한 책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이 책을 한번 수시로 공부하면서 좋은 내용은 뭐 도움이 되실 모르겠지만 유튜브로도 한번 간간히 뭐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수 변호사님이 개인 파산 관제 절차의 이론과 실무 간행에 대해서 책과 내용을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